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행이에요. 지금 네. 지수 자체가 낙폭을 많이 만회를 하고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는 또다시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코스피가 5천 아래로 깨져서 네. 불안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시장 점검 먼저 해주시죠. 지금 오늘 저점 대비해서 2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러면 200포인트의 변동성을 사실 낯설죠. 낯선데 월요일 날 겪었고 우리가 또 어제도 겪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 아시죠? 그런데 이런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보다 강세장일 때 더 많이 터집니다. 강세장일 때 언매매를 하게 되면 위에서 사고 밑에서 무서워서 팔면은 오히려 더 계좌가 황폐화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실적이 되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 어제 얘기 잠깐 드리고 싶은데 아마존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구글이 좀 빠지고 있었고요. AI 수익성 논란, 최근에 엔트로픽 때문에 이런 그 수익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의심스럽다. 딱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작년 이맘때쯤에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딥시크. 네. 그렇죠. 연초에는 항상 실적 발표 시즌 전에 뭔가 확인을 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3달 전에 우리가 느꼈죠. 11월 달에. 그렇죠. 수익성 논란. 그 중간에 계속 샘 엘트먼 CEO도 얘기를 했고 뭘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시장은 무섭게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로 손절 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 중간에. 그런데 손절 치고 두세 배가 올라왔죠. 종목들이. 이 강세장의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잠깐 시장 말씀드리자면 200포인트의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는 개인 투자자가 8조를 받았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오늘도 역시 2조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경계해야 될 거는 과거 코로나 때의 패배감.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면 그 시장은 고점이다.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물량을 넘기려고 한다는 이런 음모론. 맞죠? 과거 코로나 때는 기억을 해보시면은 네. 수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려서 노트북이라든지 PC,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는 수요가 있는데 그것은 단기적인 수요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AI 때문에 나타난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오를 때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따질 때는 그게 안 들립니까? 본질을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지금 뭐 제가 어제 저희 방송도 봤는데 네. 이거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PR 밴드 낮아졌다. 왜냐하면 올해 EPS가 늘어났기 때문에 즉 실적 추정치가 계속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오더라도 PR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26년도에 추정치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26년도 추정치가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을 것인가. 즉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가 삼성전 하이닉스 반도체 디램 가격이 빠질 것 같은가. 이거 뭐 봐야 됩니까? 매크로 봐야 돼요. 근데 매크로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안 해야 될 것 같을 때 그게 생기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나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도 벌벌 떠시더라고요. NXT 때 보셨습니까? 삼성전자가 하한가입니다. 맞아요. 하한가에 봤는데 4,500주 봤습니다. 가끔 저희가 NXT 시장가 약간 동떨어져 있다고 가끔 말씀드리는데 가끔 종목들 하한가 찍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때는요 한 주, 2주 때문에 잠깐 실수 때문에 그러는 건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딱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4,500주 체결되더라고요. 그건 어느 누군가가 주문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주문 실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급해서 나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연 이틀 마이크론도 빠졌고 샌디스크도 빠졌고 지금 아마존도 지금 시간으로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아마도 실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틀 전까지 300포인트 오르는 날 기억을 해보십니까? 다 6,000포인트 간다 그랬습니다. 10,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왜 이틀 만에 AI 지금 끝난 거 아닌데 외국인들은 현물을 많이 판다고 해서 이거를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마인드셋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좀 강조를 시켜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 네네. 선물이 저희가 경험적 3만 계약 앵커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26일부터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소팅해 보니까 3만 계약 넘게 팔았더라고요. 외국인이. 시장이 돌릴 때는 항상 어떻게 돌리냐면 외국인 선물부터 돌립니다. 근데 우리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는 현물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 먼저 움직이거든. 근데 선물은 8만 건 팔았어요 지금. 아, 그러면은 내가 다음 주에 무조건 강세장에 갑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맞출 수 없죠. 예, 네.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급락이 있을 때 우리가 NXT 시장에서 뭔가 주식을 떠나야 되고 이런 우를 오늘 아침까지 있었는데 범하면 안 되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급 동향 당연히 살펴보고 있지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서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죠.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행인 거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삼성전자도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고 우리 시장 힘이 좀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집중과 회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는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집중의 자동차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동차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상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현대차랑 기아죠. 현대차가 1월에 아틀라스 공개 이후 50만 원도 훌쩍 넘기더니 지금 꽤 오랜 시간 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먼저 짚어주세요. 이유는 관세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관세 노이즈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이라 함은 좀 편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등에 있는 거는 단기에 넣겠죠. 그런데 지금 로봇 플러스 우리가 도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지분 가치를 두고 멀티플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른 문제일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한번 줬어요. 줬는데 그 중간에 4분기 실적이 좀 나온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잘 안 좋게 나왔죠. 그날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최근에 좋지도 않았고 당장 실적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는 오늘까지 시장에서 급락이 나오면 그쪽으로 먼저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만약에 관세가 조금이라도 타결될 것 같은 예를 들어서 그 국회 비준 동의가 빨라질 것 같은 뉴스라든지 혹은 이번에 산업통상 장관이 갔다 오시긴 했는데 한 번 더 방미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다면은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일정이고 나라 간의 외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상하는 건 네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좋았던 섹터가 올해 이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섹터가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실적이 원래 저평가인 섹터가 일단 다소 비싸졌다 다시 빠졌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편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미리 오르는 것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더라도 우리가 1시간 반, 2시간 전쯤에 지금 11시 45분이니까 9시 45분에 패닉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돌리니까 조금이 옵니까? 200포인트입니다. 200포인트. 하루에 나올 수 없는 변동성인데 이제는 지금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2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왜 못 들어갔지?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은 저희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네.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좋다 실적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 다음에 내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섹터로 자동차 정도 지금 정도는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현대차 말씀이신 거죠? 자동차 전반적인 거 다 네.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오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다른 부품주들까지 여태 매매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시나리오 일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업종을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2시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시장이 너무나 많이 빠져서 말 그대로 패닉을 했다가 지금 좀 돌리다 보니 아까 좀 들어갈 걸 그렇죠.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가시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건 것 같아요. 현금 없는 계좌. 이게 네. 항상 제가 10년째 강조를 시켜드려도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근데 네. 현금이 있었다면 네. 오늘 같은 혹은 월요일 같은 급락장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만약에 월요일 날 많이 빠질 때 현금 있었으면 안 팔았을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많이 받은 질문이 현금 마련할까요? 예요. 네, 근데 빠질 때 마련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죠. 미리 얘기했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분들이 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빠지고 나서 현금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 상수로서 현금은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언제 되면 지금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월요일 날도 그러면 털리지 않았을 거고요. 수요일 어제죠. 목요일 날도 안 털렸겠죠. 그럼 오늘 빠진다. 그러면 미국장 빠질 때 내가 지금 가장 센 게 뭐지? 학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시면은 현대차 아니 죄송합니다. 하이닉스 프로스 나기 전에 뭐부터 프로스 났죠? 소부장. 그러면 소부장이 좀 더 강하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거를 주도주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도를 할 수가 없는 계좌 컨디션을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음에 내가 또 할 때 이런 장이 또 올 겁니다. 강세장에서도요 10%씩 조정은 항상 나왔습니다. 지수 10%예요. 지수 10%면은요 종목 30%입니다. 웬만한 종목들. 그걸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견디려면 종교적인 신념 아니면 현금입니다. 그런데 종목에 어떻게 종교적인 신념을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이번 주에 겪으셨잖아요. 현금은 항상 필수로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현금은 그래도 좀 비중을 높여서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항상 까먹지만 그 전략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종목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전반적인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전략에 대해서 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비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단기 매매의 비중을 조금 늘리셨다가 오늘은 축소를 시키셨네요. 네, 줄였습니다. 이게 시장이 빠졌으니까 단기 매매보다는 사고 싶은 거를 사야 된다는 측면이 크고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거 합쳐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거죠. 소부장을 추가시켜서 원래 반도체 소부장? 네, 반도체는 있어요. 반도체는 그냥 삼성전 하이닉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세분화했습니다. 소부장이 오늘 좀 올라오는 거 보고 어제도 강했고 그제도 강합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소부장을 하는구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먼저 플러스 난 게 아마 전공정 장비 줄 거예요. 종목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오늘 강한 것들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플러스 난다고 막 쫓아잡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혹시라도 또 조정이 나올 때 이거 먼저 플러스가 낫지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소부장의 전략은요. 우리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찝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ETF 할까요? ETF도 있죠. 네. AI ETF도 소부장 일부 들어갈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구성 종목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구성 종목이 나오거든요. 운용사에서도 요즘 매매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종목들이 편출입이 하루하루 바뀝니다. 그러면은 어느 종목이 많이 올라왔구나, 어느 종목이 덜 올라왔구나. 실적 추적 그리고 어제 오늘 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 소부장 종목들 실적 발표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4분기가 무지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관들 레포트 보시면 목표가 상향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4분기는 지나간 거고요. 26년도 1월 달, 2월 달에는 올해를 봅니다. 4분기에는 일반적으로 보너스도 많이 줄 거고 시설 투자도 많이 할 거고 혹은 옛날에 했던 투자에 감가상각도 많이 해가지고 4분기 실적보다는 올해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가장 옳거든요. 시장이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소부장이 좀 더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약간 놓으셨더라도 뭐가 지금 최근에 강했었고 지금 빠져 있지? 라든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소부장을 오랜만에 추가시켰고요. 나머지 포트는 유지입니다. 하나 뺄 게 없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이번 주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를 볼 거면 반도체 투톱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최근에 소부장 특히나 장비단 먼저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포트에 편입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 좀 여쭈어볼게요. 일단 사실 다음 주가요. 이래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설 연휴 앞두고서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몸을 웅크립니다. 그러니까는 또 플러스 난다. 오늘 지금 드디어 바닥 찍었어. 신났다. 라고 해서 지금 또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좀 더 흔들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시죠.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신용매매라든지 매매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설 전에 내가 좀 줄여야지 합니다. 그렇죠? 설 전에 결제가 떨어지려면 수요일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막상 맞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전날 다음 주 저희 방송 시간대쯤엔 조금 더 그래도 좋은 일 있지 않을까라고 또 들어올 겁니다. 결론은 원래 원칙대로 하시되 물량을 많이 늘리지는 말자. 일부 시장이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생각하는 종목이 빠질 때만 조금씩 들어간다면 오히려 설을 편하게 보내면서 그 전에 물량을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부장님과 방송을 할 때가 딱 설 연휴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또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죠.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